자, 우리가 오늘 편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편도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편도라고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편도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우선 입을 벌려보시면 목젖이 보이시죠? 이 목젖의 양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도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는 국의 편도입니다. 또 코 뒤에 있으면서 목젖 위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편도가 또 있는데요. 이걸 인두 편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데노이드의 양 옆으로도 또 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귀인두 편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혀의 안쪽으로도 또 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편도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편도를 다 합쳐서 우리가 편도라고 부르고요. 이 편도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재까지는 면역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편도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다 밝혀져 있지 못합니다. 최근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유소년기에 이 목감기, 특히 목에 염증이 생기는 때 이 시기에 많이 커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년기에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현재까지의 편도의 모습입니다. 네. 흔히 보통 침 삼키기가 좀 불편하면요. 이제 감기가 오려나 보다 해서 초기 감기약을 챙겨 먹곤 하는데요. 편도염과 인후염은 좀 다른 질환인가요? 네, 이 비슷하게 혼동하시는 분이 많고요. 목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에 생기는 염증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인후두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편도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은 원인과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병입니다. 우선 인후두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인후두에 바이러스와 또는 세균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감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인후두염입니다. 이 목감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살짝 열이 나면서 온몸이 좀 쑤시고 또 기침 감기가 동반될 수도 있고 콧물이 날 수도 있죠.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어서 급성은 급하게 오고 특히 면역이 떨어지게 너무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흡연이나 음주를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올 수가 있겠고요. 만성적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편도염은 흔히 말하는 국의 편도, 즉 목젖 양옆에 있는 편도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즉 세균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그 세균은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한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하고요. 이 편도염은 양상이 아주 고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9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아주 심한 고열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유지되는 심각한 목감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인후두염과 구별이 됩니다. 특히 이 편도염은 항생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질 수 있고 또 다른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구별해서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편도염이 몸살 증상과 비슷해서 혼자 그냥 진단을 내렸다가는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편도가 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편도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길에 있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목젖 뒤쪽으로 해서 숨길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도를 거쳐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들어가는 길에도 이 편도를 거쳐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기로 인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편도를 자극할 수 있고 편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음식에 붙어 있는 세균들도 이 편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편도가 붓고 그로 인해서 열도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몸이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뭐 피로하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세균에 의해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고열과 함께 목의 통증 또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귀의 통증도 올 수가 있고 심하면 관절통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삼키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삼킬 때에도 아주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심하다 보면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까지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원인이 대개 이제 바이러스일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박테리아 즉 세균에 의한 감염이 많고요.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독특한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콩팥에까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꼭 필요하죠. 네,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 편도염 외에도요. 네. 편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편도에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편도선염이라고 하는 지금 편도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편도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편도가 부어서 커지는 이 편도 비대나 또는 편도 농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편도 결석이라는 것은 편도에 이물질과 분비물이 쌓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보면 노란 덩어리가 편도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취도 생기고 이물감이 계속 있어서 목에 불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도염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의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감염 질환을 말하고요. 아주 심한 고열을 동반하면서 목의 통증이나 두통과 관절통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겠죠. 또 이 편도 비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데노이드가 커진 것을 말합니다. 이 아데노이드는 코 뒤에 있으면서 목젖 위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숨을 쉴 때 숨기를 막게 됩니다. 이게 커지면 따라서 숨 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음식물 삼킬 때도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편도 농양은 편도염이 심해지면서 편도 안에 고름이 많이 차서 이 고름이 생기면서 또 아주 고열을 유발하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요. 편도선염이 생길 때 이 농양이 대개는 조금씩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크게 고름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네 가지 질병이 편도에 주로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도를 잘 보는 거 또 목에 통증이 있을 때 구별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편도 비대, 네.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이 편도 질환 중에서 자주 들어본 그런 질환 같은데요. 네.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한 이 아데노이드는 인두편도라고 해서 코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 숨쉬는 이 뒤쪽에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 어려우시죠. 또 입을 벌려서 보면 목젖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젖 뒤로 숨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숨을 쉬면 그 코로 숨을 쉬어서 들어가는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 숨쉬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장기간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다니면서 숨을 쉬는 경우에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계속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므로 입을 벌리면서 다니게 돼서 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얼굴에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성장기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성장 발육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어서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5에서 10세까지 커졌다가 이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5세에서 10세 어린 아이들 중에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아이들은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이거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아데노이드 비대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아데노이드 그 자가진단법 말고 미리 네.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아데노이드라는 것이 커지면
코와 귀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안 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이 막히면서 축농증도 생기고 또는 귀에 있는 귀의 중이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법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에 4번 이상 편도염이 재발을 한다 그러면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감기에 걸리면 목부터 불편해진다. 또 잘 때 코를 자주 곤다.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입이 너무 자주 마른다. 또 코로 숨을 쉬기 힘들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또 중이염이 자주 재발한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서너 개가 있으면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자가진단 항목만 보더라도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을 때 그 안에 아데노이드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을 때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데노이드가 정상적으로 커진 것인지 아니면 이 감염에 의해서 커진 것인지 이런 아주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만 수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인 문제 때문에 커져 있다 이러면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5세에서 10세 사이에 수술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주 중요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또는 입 안에 입 모양이 막 바뀐다거나 얼굴에 기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반드시 어릴 때 일찍 수술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또 이 어릴 때 수술을 하면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일상생활에 적응도 쉽기 때문에 어릴 때 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데노이드를 이렇게 제거하더라도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럼요. 아데노이드를 제거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예. 편도가 그 아데노이드 하나만이 아니고 그 옆에 설편도라든지 인두편도 또 구개편도들이 나머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편도 질환 가운데 편도 결석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사실 담낭이나 신장 결석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편도에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편도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 편도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걸 편도와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와 안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게 되고 거기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들이 점차 덩어리를 만들면서 노란 덩어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목젖 양옆을 보게 되면 이 편도 사이사이에 이런 노란 덩어리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편도 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편도 결석은 이렇게 그냥 모양만 이상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결석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심한 구취가 날 수도 있고 또 목에 굉장히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도 좀 불편하고 목에 통증도 느껴질 수 있고 구취가 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말을 하다가 또 크게 기침을 한다거나 하면 이 알갱이들이 쑥 빠져나와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편도에 결석이 생긴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옳겠죠. 네. 네. 이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참 다양한데 이 편도 결석도 그 원인 중에 하나였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 편도 결석이 생겼을 때 입을 쫙 벌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육안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편도가 커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이 편도가 커져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노란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사실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쉽게 이 결석들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커져 있는 편도도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혹시나 내가 편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편도 결석 예방하기 위해서 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럴까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편도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으니까 따뜻한 물이나 또는 시원한 물로라도 이 가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가글액도 있죠. 네. 양치를 자주 하시는 거, 습관화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이런 편도 결석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 구강 청결제 네, 네. 가글이 좋다고 그래서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얼핏 들었을 때 너무 여러 번 자주 해도 유해한 균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네. 좋은 균도 없애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건강 프로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거의 도사 수준이 되셨는데요. 예. 사실 이 가글액이 이 세균을 죽이는 액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까지 다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에 살고 있는 혐기성 세균 중에는 우리가 먹은 채소들을 이용해서 NO라고 하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그런 세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균이 다 함께 사멸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하실 때는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든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갑상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후두에도 암이라는 게 생깁니다. 편도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또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죠. 특히 구강 안에는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편도에도 이런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도에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흡연과 음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금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술도 적당한 정도에서 금주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주나 흡연에 의해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고 특히 세포 속에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면 암세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 있어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이 편도암을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속에 구강 안에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편도암은 또 증상이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당히 심한 진행이 된 다음에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목소리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하다든지 또는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할 때는 편도를 한 번씩 확인하는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좋습니다. 또 이 편도암도 주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따라서 이 통증이 있는데 열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편도암 유발할 수 또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편도암은 또 림프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됩니다. 대개 발견됐을 때 60-70%가 구강 안쪽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편도에 관심을 두고 암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편도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도 위험한 질환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편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편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를 예방하는, 즉 목감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표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외출 후에 손발을 잘 씻는 거 아주 중요하시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외부에 나갔다 오면 세균과 바이러스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쉴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외출 후에 손발을 잘 씻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건데요. 양치질을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간식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드셨을 때는 양치질을 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소금물이나 가글액을 이용해서 입안을 가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소금에는 살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을 이용해서 가글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무리를 하시면 우리 몸에 면역성이 떨어져서 이런 감염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편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속도 오늘은요, 편도와 관련해서, 편도염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열 감기에만 걸리면 편도가 붓습니다. 편도를 수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편리해지죠. 네. 편도선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편도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것이 숨 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자주 염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찍 발견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되도록 어릴 때 편도선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몇 살부터 수술이 가능할까요? 너무 어리면 성인들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5살 정도 지나면 수술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들도 그렇고 수술의 기법들도 그렇고 편도선이라는 것이 입만 벌리면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5살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불편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해 주시는 거 이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노이드나 국의 편도가 이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성장 발육에도 문제가 되고 또 구강의 모양이라든지 기형에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치료, 특히 수술을 해주시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기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질문인데요. 아침마다 편도가 부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잠을 잤더니 편도가 아프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나 싶은데요. 집이 좀 건조하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편도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인후두염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목감기가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알레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을 너무 건조하게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습도를 좀 올려주시면 집안의 습도가 높아지면 감염을 예방하면서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편도 질환은요, 방치하면 만성 질환이 되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